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목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규원 동해시장이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도내시장 군수가 8명에 달해 재판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규원 동해시장이 벌금 70만 원이었던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심 시장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SNS에 올려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영상에서 심 시장이 사업 실적을 설명하고 새해 각오 등을 밝힌 것이 통상적인 자치단체장의 송년사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업 추진 실적을 심규원 개인의 업적이라고 생각할 여지는 있지만 단정하기가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 이후 심규원 시장은 수사기관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였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관위와 이제 어떤 질의해서 답변을 받고 했던 사항이었는데 왜 이렇게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졌는지 대단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제 관심은 다른 시장 군수들의 재판에 쏠려 있습니다. 동해뿐 아니라 강원도 내 다른 자치단체 장들에 대한 재판 결과도 줄줄이 나올 예정입니다. 당장 오늘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철수 속초시장과 김진아 양양군수, 이경일 고성군수에 대한 1심 선고가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이뤄집니다. 6월 5일에는 이재수 춘천시장의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이 열리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조인묵 양구군수의 항소심 첫 재판은 7월 3일입니다.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최문순 화천군수의 2심도 조만간 열릴 예정입니다. 현재 재판 중인 시장 군수는 모두 8명. 만약 대법원에서 무더기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내년 4월 15일에 국회의원 선거와 더불어 미니 지방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지난해 교육부 평가에서 하위 그룹에 포함돼 정부 지원을 제한받은 대학들이 잇따라 혁신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학과 개편은 물론 대학 통합과 교명 변경까지 혁신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작년 8월 교육부 역량평가에서 정원 감축과 재정 지원을 제한받은 연세대 원주 캠퍼스. 학생들은 학과 개편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고 본교와의 통합이 거론되면서 캠퍼스 내 학내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9개월 만에 대학 측은 제2의 창학이라 불릴 만한 구조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2021학년부터 의과대학 같은 특수학과 외엔 학생 모집의 전공을 없애고 2개의 전공이 의무화됩니다. 단과대학을 없애 학생 수요에 맞춘 융합 전공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대학의 모태가 되는 기독병원을 기반으로 4차 산업시대에 맞춰 디지털 헬스케어로 차별화한다며 교명도 미래 캠퍼스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최근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에도 연달아 선정되면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캠퍼스의 발전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지만 앞으로 있을 각종 평가에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는 굉장히 좋은 대학으로 선도하는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틀을 다지기 위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역량 강화대학인 상지대도 올 초 학사 구조 개편을 마치고 9월 수시 모집부터 통합 상지대로 학생을 모집합니다. 상지 영서대학에 있던 군사, 디자인과 보건 계열 등 지역에 맞는 16개 학과를 신설하고 융합 전공제가 도입됩니다. 정부가 공영형 사립대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시범대학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정책 연구 과제를 준비 중입니다. 저희 대학이 사회협력대학을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교육기관의 어떤 공공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사회적 가치를 캠퍼스에서 창출하고 구현해 나가는. 위기에 직면한 대학들이 고심 끝에 내놓은 자구책이 대학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이 태백 지역에서 식물성 플랑크톤인 돌만류와 생물 다양성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한강 발원지 등에서 9종의 미기록 돌만류가 처음 발견됐고 폐광산 갱내수가 생물 다양성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원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이 한강 발원지인 태백검룡소와 금대봉 너덜샘에서 식물성 플랑크톤인 돌만류 조사를 실시한 결과 38종을 새로 확인했습니다. 9종은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미기록종입니다. 21종은 생태계 변화에 매우 민감한 종으로 수질 오염 등 담수 생태계 변화를 확인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해발 고도가 상당히 높고 용존 산소가 한 10mg/L 정도 이상을 1년 중에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깨끗한 환경에서 발견된 돌만류이기 때문에 이러한 생물 지표종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태백 황지천의 생물 다양성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황지천 상류에서는 수질이 매우 좋은 곳에 살 수 있는 생물 지표종인 물라의 도래가 발견됐습니다. 생물 지표종으로 널리 쓰이는 저서성 대형 무척추 동물도 상류에서 34종이나 발견됐습니다. 어떠한 생물 지표종이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하천의 수질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매우 좋음에서 좋음을 나타내는 생물종들인 뿔하루살이, 강도래, 물날도래류 등의 출현 비율이 높았고요. 폐탄광 갱내수가 유입되는 중류에서는 저서성 대형 무척추 동물이 16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수질이 개선된 하류에서는 다슬기 등 저서성 대형 무척추 동물 32종이 나타나 상류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낙동강 상류인 황지천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폐탄광 갱내수 유입을 막기 위한 수질 정화 사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그동안 민간인들에게는 금단의 땅이었던 철원 DMZ 평화의 길이 다음 달 1일 일반인들에게 개방됩니다. 남북 분단 이후 최초로 통문 안쪽 비무장지대 감시 초소까지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 현장에 이재규 기자가 미리 다녀왔습니다. 철원 백마고지, 한국전쟁 당시 열흘간 고지의 주인이 24번이나 바뀐 처절한 전투 현장입니다. 철원 DMZ 평화의 길은 백마고지가 보이는 전적비에서 시작됩니다. 총 27만 발의 피아간의 포탄이 떨어지면서 산이 완전히 총목이 다 불타 없어지고 또 속살이 이렇게 허옇게 드러나서 흰 말처럼 이제 보인다 그래서 그 앞에다 흰 백자를 더해가지고 백마고지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남방 한계선을 따라 이동하다 보면 비무장지대의 자연과 남북으로 가는 역곡천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6.5km를 가면 DMZ로 가는 통문이 하나 나옵니다. 이 문이 비무장지대로 들어가는 통문입니다. 통문 안쪽이 민간인에게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공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화살머리 고지가 보이는 전방초소입니다. 남북 공동 유해 발굴 작업이 벌어지는 현장도 이곳입니다. 백마고지 전적비에서 조망대, 공작대 능선과 통문을 거쳐 전방초소 GP까지 본 뒤 전적비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전체 거리는 15km. 3시간가량 아주 특별한 평화여행입니다. 다음 달부터 화요일과 목요일을 제외한 주 5일 동안 하루 40명씩 민간인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걷기여행 누리집과 행안부 DMZ 통합정보 시스템에 신청한 뒤 무작위 추천 방식으로 선발합니다. 기존 안보 관광지와는 확연히 다른 긴장감 속에 이 땅의 통일과 화합을 기원할 수 있는 철원 DMZ 평화길이 민간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지난달 정부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오징어와 문어 등 주요 어종의 조업 규제 강화를 추진한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도내 어민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 대부분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양수산부가 입법 예고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은 조업 규제를 강화하는 게 주 내용입니다. 어획량이 줄고 있는 14개 어종의 금어기를 늘리거나 포획 금지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동해안에서는 오징어와 문어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오징어는 매년 4월부터 5월까지 시행하는 금어기를 한 달 연장하고 연중 포획 금지 기준을 몸길이 19cm 이하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대문호는 무게 400g 이하인 연중 포획 금지 기준을 1kg 이하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올 하반기 개정안 공포에 앞서 도내 어민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어민 대표들은 수산자원 보호라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며 개정안에 반대했습니다. 오징어는 금어기로 설정한 기간이 동해안에 북상하는 시기와 겹치는 데다 몸 길이 19cm는 다 자란 어미나 마찬가지여서 사실상 조업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징어가 20cm부터 정도 돼야만이 산란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하고 싶어하는 얘기는 저희들은 먼 바다에서 오징어를 잔 오징어를 잡아보다 보면 14cm, 15cm도 산란 능력이 있다는 걸 압니다. 대문어도 잡히는 개체의 상당수가 1kg을 넘지 않아 조업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kg 미만이 70%에서 80% 잡아옵니다. 그게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거든요. 참가자미와 대구 등 입법 예고에 포함된 다른 어종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법 개정에 반대했습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는 이 같은 어민들의 의견을 해양수산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의 책임 소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8명의 사상자를 낸 수소탱크 폭발 사고는 정부의 연구과제를 수행 중이던 국내 유일의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한 수소 생산 시험시설에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책임을 두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 사업 기간이 지난 3월 말에 끝나 무관하다는 입장인 반면 강원도와 강원테크노파크는 아직 시운전 시간이 남아 실질적인 사업 종료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 원인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뢰를 밟아 다친 민간인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위로금 신청 기한이 오는 2021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6월 1일부터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뢰 피해와 관련된 신청서를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방부는 강원도 내 시군 민원실과 협조해 신청서 작성 방법 등 민원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방부는 2015년 4월 16일부터 2년 동안 536건의 위로금 신청을 접수하고 421건에 대해 모두 172억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 2학기 고3 학생부터 시행해 2021년까지 모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합니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와 교과서 구입비로 이번 2학기에 지원되는 금액은 1인당 30만 원 정도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병희 교육감은 이번 예산 38억 원은 도교육청이 감당하지만 내년부터는 정부가 재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맑은 뒤 낮부터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1도 분포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또 영동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계속해서 발효 중입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올 여름 개장하는 도내 해수욕장의 68%가 야간에도 운영됩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강원도 해수욕장 93곳 가운데 64곳이 아침 6시부터 밤 10시나 밤 12시까지 개장합니다. 야간 개장 해변은 강릉이 20곳, 동해 6곳, 속초 3곳, 삼척이 14곳 등이며 고성은 27곳 모두 오후 6시까지만 운영됩니다. 개장 시간은 관리 주체가 시설 등을 운영하는 시간으로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반대하며 행정소송을 냈다가 2심에서 패소한 시민단체들이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양군에 따르면 양양군민과 환경단체 관계자 등 347명이 참여한 시민소송단은 지난 3일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제출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취소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이후 지난 27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양양군은 지난 16일 그동안 중단했던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작업을 마무리해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했습니다. 강원도 특별사법경찰팀이 지난 7년 동안 민생침해 사건을 1,300건 넘게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 분야별로 보면 식품위생이 620건, 환경 290건, 원산지 표시 240건 등이었습니다. 이 중 250여 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1000여 건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했습니다. 도내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개선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장애 학생과 장애 교직원이 있는 학교를 위주로 초중고 211개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본 예산 13억 원과 추경 예산 70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무대가 있는 시설의 경사로와 휠체어 리프트 등 11개 종류의 편의시설을 집중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모든 학교 장애인 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 특구 사업이 2차 협의를 통과하면서 심의 대상으로 확정됐습니다.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 벤처부의 규제자유 특구 2차 협의 결과 10개 사업 가운데 강원도 디지털 헬스케어를 포함한 7곳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협의 결과가 반영된 사업 신청서를 이달 중에 제출하고 이후 관할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규제 완화와 관련한 세부 협의를 거쳐 7월 중에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월군이 올해 정부가 주관하는 드론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영월군은 4억 6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연말까지 지역에 있는 드론 사업자들과 함께 산불 감시용 드론 개발에 나섭니다. 산불 감시용 드론은 수소 연료 전지를 사용해 150m 이상 상공에서 100분가량을 날며 초속 15m의 바람 속에서 산불 감시를 할 수 있는지 실험을 거치게 됩니다. 드론 실험이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실제 산불 감시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